안녕하세요. 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이런 날씨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일과 사람들 때문에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분명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을 건데 그런 즐거웠던 순간보다는 힘든 순간이 더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좀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죠. 오늘은 함께 동화 몇 편을 읽어보려 합니다. 공주 시리즈 3편입니다.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리고 라푼젤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편한 밤 되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백설공주. 하늘에서 눈송이가 깃털처럼 흩날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왕비가 흑단 창틀이 달린 창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하늘의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 세 방울이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새하얀 눈 위에 떨어진 빨간 핏방울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본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은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입술이 피처럼 붉으며 머리칼은 흑단처럼 새까만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백설공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후 왕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긴 하나 자존심이 세고 거만했으며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눈뜨고 못 보는 성미였습니다. 왕비는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따금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며 묻곤 했습니다. 여기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면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은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새 왕비는 그런 대답을 들으며 뿌듯해 했습니다. 그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예뻐졌습니다. 백설공주는 햇살처럼 티없이 아름다웠고 새 왕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여쁜 자태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새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이 보기 드문 미인이긴 하지만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몸을 우르르 떨면서 질투심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부터 백설공주에 대한 왕비의 미움은 더욱 커져 공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질투와 거만함이 왕비의 가슴에서
잡초처럼 쑥쑥 자라나 낮이건 밤이건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거라. 두 번 다시 저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 가서 저 아이를 죽이고 그 증거로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대로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서 아무 죄 없는 백설공주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백설공주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사냥꾼님 살려주세요.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올게요. 사냥꾼은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을 보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불쌍한 공주님.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곧 사나운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공주를 직접 죽일 필요가 없어지자 사냥꾼은 큰 짐을 던 듯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사냥꾼은 때마침 지나가는 새끼 멧돼지를 찔러 죽인 다음 허파와 간을 꺼내 백설공주가 죽었다는 증거로 왕비에게 들고 갔습니다. 왕비의 명령을 받은 요리사가 소금을 넣고 그것들을 푹 삶아내오자 못된 왕비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드넓은 숲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불쌍한 백설공주는 우거진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뾰족뾰족한 돌들을 뛰어넘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이따금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했지만 다행히 공주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고 눈앞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백설공주는 잠시 쉬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같이 작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작은 식탁에 작은 접시가 7개 있었고 접시 옆에는 작은 숟가락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칼과 포크가 7개, 작은 컵도 7개 보였습니다. 옆쪽에는 눈처럼 새하얀 이불을 덮은 작은 침대 7개가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어찌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던지 작은 접시들에 담겨있던 야채와 빵을 조금씩 덜어먹고 작은 컵에 담긴 포도주도 한 모금씩 덜어 마셨습니다. 한 사람 것만 다 먹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채우고 나자 피곤해진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어떤 건 너무 길고 어떤 건 너무 짧아서 도무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7번째 침대에 누워보니 길이가 꼭 맞았습니다. 백설공주는 7번째 침대에 앉아 기도를 올린 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내리 깜깜해지자 오두막집 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곡괭이와 삽으로 산에서 광석을 캐는 7명의 난쟁이들이 바로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이 7개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이 환해지자 난쟁이들은 누군가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자리에 놓인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둘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저녁을 먹었네.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빵을 먹은 거야? 넷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야채를 먹었지? 여섯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포크를 쓴 거야? 여섯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칼을 썼지? 그리고 일곱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포도주를 마셨네? 방 안을 둘러보던 첫째 난쟁이가 자기 침대가 흐트러져 있는 걸 보고는 말했습니다. 누가 내 침대에 누웠던 거야? 다른 난쟁이들도 자기 침대로 달려가다니 소리쳤습니다. 내 침대에도 누가 누웠던 흔적이 있어. 하지만 일곱째 난쟁이는 자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고 다른 난쟁이들을 불렀습니다. 난쟁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촛불을 들고 와 백설공주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리 더 아름다울까. 난쟁이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깨우지 않고 그냥 자게 놔두었습니다. 일곱째 난쟁이는 그날 밤 내내 친구들의 침대에서 1시간씩 번갈아가며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을 깬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쟁이들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백설공주라고 해요. 우리 집엔 어떻게 오게 된 거죠? 그러자 백설공주는 새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냥꾼이 살려주었고 숲속을 헤매다 우연히 이 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우리를 위해 요리도 하고 잠자리도 봐주고 빨래며 바느질이며 뜨개질도 해주고 살림을 깔끔하게 맡아주시면 여기서 함께 지내도 좋아요. 그러면 우린 공주님이 원하는 걸 모두 드릴게요. 네, 기꺼이 그럴게요. 그리하여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난쟁이들은 금이나 강석을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백설공주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낮에 백설공주 혼자 집을 지키는 것이 걱정이 된 착한 난쟁이들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를 조심하세요. 공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도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새양비는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으니 이제는 자기가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으로 가 물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황비님이 보기 드문 미인이긴 하지만 저 산 너머 7 난쟁이들의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황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이 자신을 속이고 백설공주를 살려주었다는 소리였습니다. 황비는 또다시 백설공주를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한 왕비는 질투심으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을 터였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황비는 아무도 못 알아보도록 떠돌이 장사꾼으로 감쪽같이 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산을 7개 넘어 7 난쟁이들이 사는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왕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좋은 물건을 갖고 왔다우, 좋은 물건을. 백설공주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뭘 파시는데요? 훌륭하고 멋진 물건이라오. 허리를 날씬하게 졸라매는 끈인데 색깔이 아주 예쁘다오. 장사꾼이 색색의 비단실로
짱 끈을 꺼냈습니다. 나쁜 할머니 같지는 않으니까 집에 들여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예쁜 끈을 샀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리 고울까. 이리 와요. 내가 잘 묶어줄 테니. 백설공주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끈을 묶어달라며 장사꾼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이 순식간에 끈을 졸라맸습니다. 숨이 막힌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죽은 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는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야. 장사꾼은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얼마 후 저녁이 되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설공주는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안아 일으켜 보니 허리에 끈이 꽉 묶여 있었습니다. 허리끈을 싹둑 자르자 백설공주가 가늘게 숨을 내쉬더니 잠시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백설공주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그 떠돌이 장사꾼은 바로 공주님의 못된 새어머니예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없을 때는 아무도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공주님. 똑똑한 낭비는 궁전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울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전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황배님이 보기 드문 미인이긴 하지만 저 산 너머 7 난쟁이들의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황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나다니 왕비는 너무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없앨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왕비는 온갖 마법을 동원해 독이 든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늙은 장사꾼으로 변장한 뒤 7개의 산을 넘어 7 난쟁이들이 사는 오두막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좋은 물건을 갖고 왔다오. 좋은 물건을. 백설공주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난쟁이들이 아무도 들이지 말랬어요. 그럼 보기만 하구려. 장사꾼이 독이 든 빛을 꺼내 높이 들어 올리자 백설공주는 빛에 마음이 홀려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빛을 사겠다고 하자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곱게 빗겨드릴게요. 불쌍한 백설공주는 별 생각 없이 장사꾼이 하는 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머리카락에 닿기가 무섭게 목이 퍼져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 세상 최고의 미인이 사라졌구나. 사악한 왕비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져서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단번에 새어머니의 짓이라는 걸 알아채고 백설공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이 든 빛을 발견해 머리에서 빼내자 백설공주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백설공주로부터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한편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이 보기 드문 미인이긴 하지만 저 산 너머 7 난쟁이들의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겨울의 말을 들은 왕비는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백설공주를 죽이고 말겠어. 그러고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비밀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왕비는 치명적인 독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발그레한 것이 보기만 해도 침이 돌 만큼 먹음직스러웠지만 한 입 베어 물었다가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터였습니다. 독사과가 준비되자 왕비는 시골 안악내로 변장한 다음 7개의 산을 넘어 7 난장이들이 사는 오두막으로 출발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설공주가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집 안에 들이면 안 돼요. 7 난쟁이들이 신신당부했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팔릴 사과니까. 하지만 아가씨한텐 그냥 하나 드릴게요.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그래요. 그럼 사과를 2쪽 낼게요. 하얀 쪽은 내가 먹을 테니 붉은 쪽은 아가씨가 먹어요. 하지만 사과는 교묘하게도 붉은 쪽에만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탐스러운 사과가 몹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아낙네가 사과를 베어 먹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독이 든 반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죽은 듯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뻑뻑스러운 눈길로 백설공주를 노려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눈처럼 희고 빛처럼 붉고 흑단처럼 까만 백설공주야. 이번엔 난쟁이들도 널 살려내진 못할 게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질투심이 많은 왕비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입에서 숨이 새어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죽은 듯 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일으킨 다음 독이 든 것이 없나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허리끈을 풀어도 보고 머리를 빗겨도 보고 물과 포도주로 몸을 씻겨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영영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들거지에 눕히고 그 곁에 둘러앉아 백설공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을 울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의 뒷밤은 여전히 발그레해서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깜깜한 땅속에 묻을 수는 없어. 여기서 난쟁이들은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를 안에 눕히고 관 위에 황금으로 백설공주라고 썼습니다. 난쟁이들은 유리관을 산꼭대기로 옮긴 다음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공주 곁을 지켰습니다. 동물들도 찾아와 백설공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올빼미, 까마귀, 비둘기가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백설공주는 몇 해 동안이나 관에 누워 있었지만 몸은 전혀 썩지 않았고 마치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같이 붉었으며 머리칼은 흑단처럼 까맸습니다.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에 왔습니다. 난쟁이들의 오두막에 도착한 왕자는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왕자가 산으로 올라가니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이 보였습니다. 관이에 쓰인 글을 읽고 왕자가 난쟁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백설공주를 주시오. 원하는 건 뭐든 다 드리겠소. 그러자 난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 황금을 다 준다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공주를 선물로 주면 어떻겠소? 백설공주를 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아. 정성을 다해 아끼고 돌봐주겠소. 착한 난쟁이들은 간곡한 청에 마음이 아끼죠. 결국 왕자에게 유리관 안에 있는 백설공주를 내주었습니다. 왕자는 신하들에게 관을 어깨에 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덤불에 걸려 비틀거리는 바람에 관이 기우뚱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백설공주가 눈을 뜨고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머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백설공주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다오. 왕자가 크게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오.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오. 왕자의 말이 진실임을 깨달은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궁전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왕비도 왕자와 백설공주의 결혼 소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한껏 멋을 부린 왕비가 거울 앞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긴 하지만 이웃나라 왕자랑 결혼하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대답을 들은 못된 왕비는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처음엔 결혼식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부를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장에 들어선 왕비는 백설공주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왕비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에 뜨겁게 달군 새 신발을 젓가락으로 집어 왕비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당황한 왕비는 엉겹결에 그 신발을 신고 말았습니다. 못된 왕비는 벌겋게 단 새 신발을 신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주 오랜 옛날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왕비에게는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기가 있었으면. 하지만 아기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목욕을 하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물가로 기어와 말했습니다. 왕비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레가 가기 전에 따님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개구리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어여쁜 공주를 낳았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는 물론이고 공주의 앞날의 축복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들도 초대했습니다. 나라 안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모두 13명 있었는데 음식을 대접할 금접시가 12개밖에 없는 바람에 한 명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지혜로운 여인들은 저마다 공주에게 놀라운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덕을, 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또 한 사람은 재산을. 그렇게 해서 공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11번째 여인이 선물을 주고 났을 때 13번째 여인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데 화가 나서 복수를 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여인은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주가 15살이 되는 해 물레가락에 찔려 죽게 되리라. 13번째 여인은 이 한마디만 남긴 채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선물을 주지 않은 12번째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공주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왕은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나란히 있는 물레가락을 모두 태워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지혜로운 여인들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공주는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현명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누구라도 공주를 한 번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가 15살이 되던 날 왕과 왕비가 궁전을 비워 공주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궁전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신나게 돌아다니다 마침내 오래된 탑을 발견했습니다. 비좁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자 작은 문이 나왔고 자물통 속에 녹슨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공주가 열쇠를 돌리니 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물레 앞에 앉아 열심히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공주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을 뽑고 있다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우스꽝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뭐예요? 공주는 이렇게 물으면서 물레가락을 들고 물레를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레가락에 손이 닿자마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따끔함을 느끼는 동시에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은 궁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과 왕비도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습니다. 궁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곡간의 말도, 마당의 개도, 지붕 위의 비둘기도, 하물며 벽에 붙은 파리도 잠이 들었습니다. 으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던 불꽃도 이내 사그라졌습니다. 고기도 지글지글 구워지다 말았고 부엌에서 잔심요론 하는 소년을 혼내던 요리사도 소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던 자세 그대로 잠에 빠졌습니다. 일개하는 바람마저 잦아들어 궁전 밖 나무들은 이파리조차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궁전 주위로 들장미가 울타리처럼 자라기 시작하더니 해마다 줄기가 쑥쑥 자라나 온 궁전을 들장미 넝쿨로 뒤덮었습니다. 심지어 궁전의 지붕 위에 꽂힌 깃발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잠자는 들장미 공주라는 이름을 얻었고 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때때로 들장미 울타리를 뚫고 궁전으로 들어가 보려는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가시가 마치 손이라도 맞잡은 듯 머물지는 바람에 왕자들은 장미 농굴 속에 꼼짝없이 갇힌 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왕자가 이 나라를 지나다 어떤 노인에게 들장미 울타리에 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울타리 너머 궁전 안에 들장미 공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는데 왕과 왕비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100년 동안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은 또한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수많은 왕자들이 들장미 울타리를 뚫으려고 왔다가 넝쿨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두렵지 않소.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꼭 보고 말겠소. 노인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왕자를 말렸지만 왕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궁전 안으로 간 날은 때마침 100년이 지나고 들장미 공주가 깨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왕자가 들장미 울타리로 다가가자 아름다운 꽃들이 스스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왕자는 뜰에서 말과 사냥개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붕이 비둘기들도 날개에 머리를 박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가 궁전 안으로 들어서니 파리가 벽에 붙은 채 자고 있었고 요리사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움켜 잡으려는 팔을 든 채로 하녀는 막털을 뽑으려는 듯 검은 닭다리를 잡고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 신하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왕과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이 어찌나 조용한지 걸음을 옮기는 왕자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탑으로 올라간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자는 공주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허리를 숙여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왕자의 입술이 공주의 입술에 닿자 공주가 눈을 뜨더니 다정한 눈길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왕과 왕비와 신하들도 줄줄이 깨어나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뜰에 서 있던 말들도 부르르 몸을 털었습니다. 사냥개들은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연신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지붕에 있던 비둘기들은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들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벽에 붙은 파리도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습니다. 부엌의 장작불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고기가 다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기 시작했고 요리사가 따귀를 때리자 심부름하는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닭의 다리를 움켜쥔 하녀는 닭털을 마저 뽑았습니다. 얼마 후 왕자와 들장미 공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 백성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라푼젤.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아기가 생기길 바랐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느님이 아내에게 희망의 씨앗을 준 덕분인지 마침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 뒤편의 조그만 창으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이 가득한 멋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강력한 마법을 지닌 무서운 마녀가 주인인 탓에 아무도 쉽게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보던 아내는 탐스러운 상추들을 발견했습니다. 연두빛 상추가 어찌나 싱싱해 보이든지 절로 군침이 돌면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터라 매일매일 애만 태우다 살이 쏙 빠졌고 안색마저 창백해져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이런 아내의 쾌한 모습에 놀란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오? 아, 우리 집 정은 뒤에 있는 상추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내의 간절한 바람에 남편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상추를 꼭 구해와서 아내를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질 무렵 남편은 담장을 타고 올라가 마녀의 정원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상추를 한 움큼 뽑아다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상추 샐러드를 만들어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맛에 반해버린 아내는 다음날이 되자 상추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남편은 또 한 번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길 기다렸다 다시 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정원으로 뛰어내린 순간 남편은 까무러질 듯 놀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이 마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녀가 성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감히 도둑처럼 내 정원에 들어와 상추를 훔쳐가겠다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아이고,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 그랬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창문 너머로 이 상추들을 보고는 어찌나 먹고 싶어 하던지 제가 갖다 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녀는 화를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뽑아가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아내가 낳은 아기는 내가 데려가겠다. 아이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친엄마처럼 잘 돌봐줄 테니까. 남편은 마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덜컥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아기를 낳자 마녀가 나타나 아기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기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자 마녀는 숲속에 있는 커다란 탑 안에 라푼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꼭대기에 작은 창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녀는 탑에 올라가고 싶을 때 탑 밑에 서서 이렇게 소리치곤 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채를 내려다오.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아주 긴 데다 금실처럼 곱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라푼젤은 딱 올렸던 머리를 풀어 창문 고리에 한 번 감은 다음 머리채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마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숲으로 들어왔다가 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가던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라푼젤이었습니다. 라푼젤은 자신의 달콤한 목소리로 숲속으로 퍼져나가는 걸 들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라푼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입구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뒤흔드는 노랫소리를 잊지 못해 매일같이 숲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왕자가 나무 뒤에 서서 숲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녀가 나타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채를 내려다오. 그러자 라푼젤이 길게 따은 머리채를 아래로 내려뜨렸고 마녀는 그것을 타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왕자가 말했습니다. 저 머리채가 사다리 고시를 하는 게로군. 그렇다면 나도 한번 시험해 봐야겠는걸. 다음날 날이 어둑해지자 왕자는 탑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채를 내려다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머리채가 내려왔고 왕자는 그것을 붙잡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자가 탑으로 들어서자 라푼젤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남자라고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자가 다정하게 말을 붙이며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진심을 털어놓자 이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왕자는 라푼젤에게 신부가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라푼젤은 젊고 잘생긴 왕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왕자님은 분명히 어머니보다 날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푼젤은 청혼을 받아들이며 왕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왕자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오실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타래씩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걸 엮어 사다리를 만들게요. 사다리가 완성되면 그때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왕자님의 말을 타고 멀리 떠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낮에만 찾아오는 마녀를 피해 밤마다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행히도 마녀는 아무 눈치도 못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왕자님보다 어머니가 더 무거울까요? 왕자님은 순식간에 올라오시던데. 그러자 마녀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것,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난 내가 바깥 세상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줄 알았는데 감쪽같이 날 속이고 있었구나. 마녀는 노발대발하며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왼손으로 휘감고는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어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잔인한 마녀는 그곳으로도 모자라 라푼젤을 황무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라푼젤은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라푼젤을 쫓아낸 그날 마녀는 잘라낸 라푼젤의 머리채를 창문 고리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채를 내려다오. 왕자의 외침에 마녀가 머리채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탑에 올라선 왕자는 사랑하는 라푼젤 대신 잔뜩 독이 오른 마녀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마녀가 경멸하듯 내뱉었습니다. 오호, 왕자님께서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러 오셨구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새가 둥지에 없으니 어쩌나. 더 이상 노래도 못하게 됐어. 라푼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넌 두 번 다시 그 아이 볼 수 없다고. 왕자는 너무 슬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왕자는 탑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나무 가시에 눈이 찔리는 바람에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정처 없이 숲을 헤매고 다니며 나무 뿌리와 열매로 연명하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에 한식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왕자는 마침내 라푼젤이 버려졌던 황무지에 이르렀습니다. 라푼젤은 그곳에서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왕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리듯 걸어갔습니다. 라푼젤은 한눈에 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라푼젤은 왕자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눈에 눈물 두 방울이 떨어지자 시야가 선명해지면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라푼젤을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고 곳곳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과 왕비가 된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